전원주택이요?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래요. 평생 꿈꿔왔죠. 서울을 떠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숲속 마당 있는 집에서 아침을 맞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이제 더는 출근하지 않으니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로망. 과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로망 뒤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늙어서 전원주택에 살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선택이 조금은 더 지혜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 고립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립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김영자 할머니는 68세에 은퇴하시고 충북 괴산의 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집은 작고 예뻤고 마당엔 직접 심은 채소가 자라고 이따금씩 산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하루 2끼만 챙기고 라디오 들으며 마당 정리하고 여유롭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텅 빈 도로, 말소리 하나 없는 아침. 문득 핸드폰을 보니 통화 기록이 며칠째 없음이더랍니다. 그냥 사람 소리가 그리운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주말에야 간혹 자식들이 오고 그 외엔 오롯이 혼자입니다.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30분. 이웃은 울타리 너머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죠. 특히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눈이 쌓이면 마을버스도 끊기고 도로는 미끄럽고 집 앞 계단조차 혼자 치워야 합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와주길 바라며 일부러 라디오 볼륨을 높이기도 한다네요. 그 조용함 속에선 시간도 더디게 갑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외로움은 바람처럼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분은 결국 1년을 채 못 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어요. 산 좋고 물 좋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하시면서요.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전화 한 통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절실해지는 삶의 안전망입니다. 로망은 현실 위에 세워져야 오래갑니다. 고요함이 아닌 적당한 소음이 주는 온기를 잊지 마세요. 2번째 이유. 몸이 아플 때 그 고요함이 공포로 바뀝니다. 2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전원 생활이 아플 땐 순식간에 공포가 되기도 하죠. 경남 함양에서 혼자 지내던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2세였던 그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하셨습니다. 텃밭이 일구며 바람 쐬는 삶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다가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119를 눌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28분이 걸렸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좁고 겨울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차가 느리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 동안 그는 거실 바닥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그 공간이 그날만큼은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이웃이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도시에 있는 가족이 10분 내 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그 일을 계기로 다시 도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아프면 그 조용함이 지옥 같더라. 할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원주택은 병원과 멉니다. 응급실, 내과, 정형외과, 물리치료. 우리가 평소엔 자주 찾지 않아도 어느 순간 급하게 필요해지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거리감이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곧 삶의 불안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아플 때 이 고요한 집에서 얼마나 빠르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편안함은 단지 풍경이 아닌 대비된 안전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 유지비와 관리가 당신을 지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한번 지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원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관리의 연속입니다. 경기 양평에서 4년째 전원 생활을 하던 정미자 씨는 봄만 되면 손목 보호대를 잡니다. 잔디 깎고 잡초 뽑고 데크 기름칠하고 나면 손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마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 펌프 고장, 보일러 누수, 하수구, 역류, 심지어 겨울철엔 눈 치우기까지. 이 모든 게 전원주택 주인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둘이 즐겁게 해냈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자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지니 잔디 깎는 것도 고역이에요. 결국 외주 줬는데 한 번에 15만 원이에요. 그것도 한 달에 2번은 불러야 하니까 작지만 은근히 새는 돈이 많아요. 실제로 주택 유지관리 전문가인 최동식 건축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원주택은 도심 아파트보다 관리해야 할 부분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집이 금방 망가지고 결국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년에는 이런 일의 체력도 예산도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죠. 게다가 전원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입니다. 집 외벽 페인트 칠은 몇 년 주기로 다시 해야 하고 나무 울타리는 썩기 쉽고 장마철엔 곰팡이도 쉽게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 은퇴 후 여유롭기를 바랐던 삶은 집 돌보느라 정신없는 나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삶의 활력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병원비도 들어가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에는 계속되는 지출과 노동이 삶의 여유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 집 내가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이 집은 누가 지킬까?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관리 가능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소중한 건 매일이 편안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늘 꿈꿉니다. 바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소박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거지라고 믿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립은 외로움을 부르고 응급 상황에선 생명이 위태로우며 집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죠.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한 건 자연 속의 고요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일상, 아프면 곁에서 손잡아줄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삶의 그릇이 됩니다. 너무 크면 감당이 어렵고 너무 멀면 소외됩니다. 그릇은 내 손에 꼭 맞아야 오래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 생활을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로망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철저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직접 살아보는 경험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가까운 마트, 작은 병원, 매일 얼굴 보이는 이웃들이 노년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편안한 삶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의 작은 배려들과 안정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늙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지금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